민서의 5분 책방 오늘도 카피바라가 놀러 왔어요. 13일의 단톡방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책 소개해주세요. 13일의 단톡방은 이제 13일의 단톡방 한마디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되게 발달한 시기다 보니까 단톡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일인데 단톡방이라도 따돌리면 무조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주인공 민서는 이제 사촌사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가 그 주도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자기를 따돌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왜 따돌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따돌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봐도 그냥 무시만 하고 난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 4학년 3반에 들어가서도 반 친구들은 막 걔 말한테는 대꾸도 안 해주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따돌림 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애들의 이제 주제가 이제 루킹을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루머를 퍼뜨리거나 그런 이 짓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민서는 그 사람이 무조건 나 이상한 루머를 터뜨려서 이렇게 내가 따돌림을 당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루킹을 부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루킹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런이 아니었네요. 루킹이. 민서는 그냥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루킹이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버 왕따, 그죠? 미디어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끝까지 초대할 거야 있잖아요. 좋은 책 어린이에서 읽은 거. 거기서 보면은 약간 계속 초대하고 이렇게 뭐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이가 약간 원인 제공을 했었잖아요. 먼저 막 사진도 올리고 눈치 없게 행동하고 상처도 줬는데 여기 민서는 어땠나요? 어떤 아이였는데 이런 일에 이렇게 걸려들게 되었죠? 일단 민서는 이제 사촌사라고 불리는 애들 주도하는 한 명쯤은 있잖아요. 네. 그 애가 애초에 민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서 민서를 원치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싫어도 좋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꼬봉 같은 애가 있는데 그 애는 이제 그 주도하는 애의 말만 잘 따라가지고 걔도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야지 이런 마인드. 오기린 같은 애였나 보죠? 그런 마인드였고 그 다음에 한 명은 하늘이라는 애인데 이제 좀 소심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는 이제 막 민서랑 같이 다니고 괜찮았는데 민서가 이제 사진을 카톡에다 프로필을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뭐 안 예쁜 거 올렸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예쁜 거를 고르다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엽사가 찍혀져 있는 거를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완전 박살나 버린. 근데 하늘이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화가 날 만큼 소심한 아인가요? 아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솔직히 그냥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왕따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그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하늘이는 원래 민서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애들이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을 민서를 하니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룹이 4명, 그러니까 4명 안에 소속된 아이들이 좀 통제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나.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할 때 민서는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위협할 만큼 뭔가 좀 존재감이 있는 애였어요? 왜 미워했을까? 민서. 아무래도 이제 하늘이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연이랑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무리 내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거지. 이제 아무래도 주도하는 친구랑 말다툼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도하는 애도 이제 의견이 되게 굉장히 강하고 민서도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둘 다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서 둘이 약간 서로 싸움이 많이 있고 다툼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그래서 주관이 뚜렷한 애들끼리 부딪혔군요. 부딪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리더십이 많은 애한테 이제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서가 따돌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든 똑같은 힘이나 이렇게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무게 중심이 많이 실려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민서 어떻게 생각해요? 민서는 무리 짓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무리 짓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리가 지어도 이제 아싸 인싸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 인싸 그룹 내에서도 아싸 인싸 그룹 된다 이거죠? 아니 그거 말고도 일단 친구 무리를 정할 때도 못 어울리는 애들이 한 명 있잖아요. 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친구 내에서, 친구 그룹 내에서. 아니 그룹 내에서 말고 이제 친구를 정하기 친구가 전에. 형성될 때 아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들까지 이제 나는 이제 그 애들까지 안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에서도 아싸랑 인싸가 구별되니까 좀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룹 내에 또 뭐 서열과 무게 중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때요? 1대1 관계는 어때요? 그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1대1 관계에서도 누군가 주도적이고 주도적이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있죠.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은 아주 공평하고 똑같은 뭐 시소를 탔을 때 무게중심이 1대1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홈스쿨링도 있지만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한 거잖아요. 근데 사회성을 기르려면은 친구들과 한 번쯤은 어울려 봐야 되고 이제 거기 무리 내에서 하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사회성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도 약간 분쟁이나 그런 게 생겼을 때 이렇게 말리고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해결사는 필요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습하는 겸으로 친구한테 그거를 근데 배운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아싸 사회성을 연습해야지 이건 내 연습 문제야 하고 친구 사귀진 않잖아요. 뭐 그런 친구도 가끔 있겠지만 그래요? 거의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만 친구에 대한 그래도 끌림이 있으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죠. 민선 어때요? 끌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그룹 내 세력 다툼이 피곤해서 그 친구를 포기한 적 있어요? 많죠. 많아요? 되게 아쉬웠겠네요. 그죠? 뭐 아쉽다기보다는 분쟁이 많은 친구들은 항상 불만을 토하고 그러니까 그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싸움이 많을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싸움이 많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질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그렇죠. 개인으로는 예술 작품 같은데 무리에 지어넣어 있으면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냥 진열된 상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 속에서도 그 일원이 되고 그다음에 혼자로도 잘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선생님은. 스스로가 예술 작품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너무 관계 중심으로 해버려가지고 이거 미디어 윤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못할 얘기는 카톡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톡에서 얼굴 가리고 할 수 있다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이들이 얘기가 있는데 이 루킹이라는 맞죠? 루킹이라는 애가 알고 보니까 못된 애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폭 피해자여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지, 그죠? 이 너무나 쉽게 이런 악당 짓을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의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민사 뭐라고 얘기해 줄까? 솔직히 제가 민서 입장이었으면 민서 입장에 있었으면 그러면 그냥 애초에 반 애들이 이럴 거면 좀 세게 나가서 너 이러면 신고를 할 거다 이렇게 먼저 그냥 얘기를 했을 거예요. 괴롭힘 당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누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핑계거리가 생겨서 이제 막 문자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개인 문자가 오죠. 난 아니다. 난 그러지 않았다.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날 믿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더 얘기를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원래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한테 되게 불리할 때 사람은 적극적이거나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왜 왜 당하고 있지 싶은 애들이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왜 대항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내 행동의 반향에 대해서 반응이 예상될 때 이성적인 반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쟤 왜 저러냐? 막 이런 식으로 혹시 비난을 받게 될까 봐 오히려 옳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단에 너무 떠밀려서 살면은 자기도 피해자고 뭔가를 가해를 하고 있는 그 자체도 되게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13일의 단톡방을 한마디로 하자면 13일의 단톡방은
민서에겐 너무 길고 긴 하루였지만 애들에겐 고작 13일인. 민서에게는 13일이나 되었지만 아이들에겐 재미로 한 13일. 13일. 선생님은 저 지긋지긋한 단톡방, 벗어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카톡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계속 단톡방에서 듣고 있는 거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가버리면 상대가 불편할까봐.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 그리고 나도 내 개인의 일과라든가 내 감상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반성하죠.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거를 되게 남들이 하면 싫어할 것을 계속 하면서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 할 때가 많거든요. 지는 못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점은요?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아했고요. 5점 만점에 3.5점. 5점 만점에 3.5점. 여기 미디어 윤리라고 나와 있는데 윤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윤리가 뭐예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 사람은 윤리적이다라는 말을 언제 쓸 수 있겠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기재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말들. 예의상. 예의이자 배려죠. 그죠? 좀 적극적인 배려를 얘기하는 게 윤리예요. 그죠? 그래서 평점은 3점? 5점? 네. 선생님은 이거는 3.5. 저는 한 4점 정도 됐고 이야기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카톡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글감이 많이 있어서 애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인데 너무 어두운 내용인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우리는 왜 카톡 감옥에 갇혀서 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